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5일장이 어떻습니까? 7%대 고점 찍고 6%대 상승 마감했죠. 86,600원에 마감했어요. 자,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자, 추가 상승폭은 여긴 비어있죠. 자, 10만원대까지 기대를 해봅니다. 10만원대 위에 강한 저항이 있어요. 11만원대까지. 일단 1차적으로 이 상승폭이 열려 있고요. 자, 이 물량들 소화되면은 자, 5월 고점 돌파로 갑니다. 위에는 저항이 약해요. 자, 지금 단기간에 짝꿍데이 패턴으로 말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기 바닥 확인 중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밴드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밴드 폭이 좁아지고 있다.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 자, 곧 블랙홀 구간을 거치고 밴드가 입을 벌려가게 될 겁니다. 결국엔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가요. 시간적인 문제지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지난 5월 고점 대비 7월 저점까지 이 몇 프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59% 빠졌다가 7월 저점 대비 8월 고점까지 50%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승폭에 반 가격을 지지받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보통 이 조정폭의 반은 회복합니다. 여기죠. 그리고 상승폭의 반 정도는 또 내려왔다가 에너지 모으고 올라오는 패턴. 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부분 뭡니까? 자, 오늘도 강한 반등을 만들어낸 중요한 내용. 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공동 인수를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미 공동출자 특수 목적법인을 통해서 이 지분을 인수를 하고 이 투자기구가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주도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상황이죠.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함께 미국의 대형 원전 시장 진출이라는 이 두 가지 명분이 함께 붙는 구조예요. 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허용기간 연장을 협의하겠다라고 서면 답변한 점도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죠. 자, 이뿐만 아니라 용인,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이 또 명분으로 작용하겠고요. 다만 산업부는 웨스팅하우스 관련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태죠. 자, 그리고 이 현대건설이 미국 텍사스주 페르미 아메리카 원전 프로젝트의 이 기본 설계를 완료를 했다라고 공지함에 따라서 핵심 기자재, 터빈, 원자로 바로 이 공급자 누굽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기 발주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부 기자재 조달 대출 프로그램 영향으로 원전 핵심 기자재 발주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에 힘입어서 올해 상반기 터빈 그리고 원자로 생산 설비 가동률이 무려 80%에 달하면서 확실한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바로 팀코리아, 이 팀코리아가 아랍에미리트가 손잡고 베트남 원전 시장에 진출하게 되죠. 한국의 대형 원전 건설 능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바로 오일머니를 결합해서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구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아랍에미리트 동맹이 베트남 수주에 성공할 경우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정 체결로 움츠러들었던 이 K원전의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죠. 자, 일봉상에서 신호 나왔어요. 일봉상에서 신호가 나면은 분할 매수하시라 했죠. 자, 일봉상에서는 스윙 매매 하시면 돼요. 스윙 매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보시라. 이 기간 동안에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2달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몇 개월 더 걸릴 수 있어요.
좀 더 매집되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불량들 소화 과정 때문에 등락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인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매 말고 난 단타 단기가 좋아. 그런 분들은 그냥 상한가 종목을 하세요. 상한가 종목들 매일같이 나오죠. 자, 상한가 누가 만듭니까? 세력들이 만들죠. 세력주예요. 자, 세력주들 30분 봉상에서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공략하시면은 또 단기간에 급등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들이 5개 나왔어요. 비트 플래닛을 비롯해서 뭐 흥성그룹, 이건산업, HT, 신라젠 나왔습니다. 자, 30분 차트 보시면요. 비트 플래닛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 나올 때 잡으시라. 그리고 다시 상한가예요. 당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그냥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 거래일, 다다음 거래일에 보시면 돼요. 신호가 나온지만 보시면 된다. 자, 굳이 상따 하실 필요 없어요. 상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이거는 50% 확률이에요. 소중한 자금을 왜 50% 확률에? 이건 도박이잖아요. 도박. 왜 도박이 겁니까? 자, 100%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신호를 설정해 두시면은 우리가 100% 확률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상따 하지 마시고 신호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라. 그럼 우리가 볼 종목들은 뭡니까? 이전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봐야죠. 자, 골드NS. 자, 관리 종목이지만 상한가 이후에 신호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상한가 기록하고 자, 올라갔다가 바로 내리꽂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타이밍을 기다리시라.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라.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 나올 때 잡으시라. 이해되시죠? 자, 신풍제와 우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나왔죠. 한미약품도 보세요.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기록하고 바로 또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신호 나오고 반등 나왔죠. 자, 신호 나오고 반등 나왔습니다. 자, SB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로 신호 나왔죠. 신풍제약도 신호 나오고. 자, 그래서 굳이 상따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신호가 나오니까.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겠죠.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신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예요. 자, 그리고 제가 종목들 타점 잡아서 이 방에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종목들 문의 주시면은 제가 개별톡으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원하시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해당 종목들 우선 순위로 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또 매일같이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 잡아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종목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세요. 자,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25일장에도 종목들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많이 포착됐어요. 자, 시황도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금호건설 보시면요. 자, 금호건설 30분 차트 보시면은 제가 24일장에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보세요. 맞죠? 24일 14,900원에. 자, 보세요. 14,900원 맞죠? 상한가 이후에 신호가 많이 나왔죠. 이 현상 기록하고도 신호가 나오고 올라가고 신호 나오고 올라갔죠. 이때도 잡아드리고 자, 이때도 잡아드렸어요. 벌써 5번이에요. 이번에 포함해서 6번째죠. 제가 6일장에도 잡아드렸죠. 자, 상한가 이후에 신호 나올 때 잡으시라. 이후 상승 나왔습니다. 자, 신호 나올 때만 잡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종목들 올려드렸고 KNR 시스템 30분 차트 보시면요. 제가 지난 7월 30일에 타점 잡아드렸어요. 맞죠?
7월 30일. 이때 가격이 12,300원이에요. 자, 보세요. 맞죠?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가 나왔죠. 자, 7월 30일 모습 보시면은 여기죠. 자, 보세요. 맞죠?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7월 30일.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상승 나왔죠. 추가 상승 나왔고. 자, 로봇들은 계속 봐야 된다 있어요. 이 종목은 로봇 대장주도 될 수 있는 종목이죠. 슈퍼 휴머니드를 만들고 로봇선도 만들죠. 자, 보세요. 오늘 로봇선 이슈가 나왔습니다. 16,000원을 단숨에 뚫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도 신호가 계속 나왔죠. 신호 나오고 짧은 상승은 뭐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호 나오고 결국에는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또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면 돼요. 한 번에 안 끝나죠. 자,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25일장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인제니아 테라피틱스 상장한 지 며칠 안 됐죠. 자, 30분 차트 보시면은 자, 25일날 8월 25일날 봐봐요. 차트 그대로 올려드렸죠. 신호가 나왔으니까 잡으시라. 자, 여기입니다. 요 타이밍에 잡아드리고 신호가 한 번 더 나왔죠. 그리고 급등. 자, 또 올라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제가 15,600원에 타점 잡아드리고 16,500원을 다녀왔습니다. 자, 보세요. 신규 산장한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호 나오면 잡으시면 돼요. 굳이 막 고점에 단기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신호 나올 때만 기다리시라. 어때요? 쉽죠? 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좀 챙겨왔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좀 도와줘. 자, 그럼들. 그리고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은 무료 방이에요. 공짜 방. 자,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추가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기보다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 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2228-2935 이 번호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서 추가로 필요한 전력은 이 선화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6.3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는 얼마 필요합니까? 18.4기가와트예요. 4기가와트, 18.4 합치면 얼마입니까? 총 24.7기가와트죠. 자, 이 정도면은 대형 원전, 자, 한 기당 1기가와트로 계산을 하면은 최소한 24기가 필요하죠. 24개가 동시에 가동을 해야 하는 그런 발전 용량이죠. 그리고 동시에 현대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동 중인 원전 개수 26개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예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출렁이는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이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일정하게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을 든든한 기저전원, 기본 전력으로 삼아서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방침이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는 막대한 전력 공급과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모델 원전 SMR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SMR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형 원전보다 부지 선택이 자유롭죠. 그리고 안전성이 높아요. 그 전력 소비 극심 지역이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인근에 분산형 전원으로 배치되면서 전력 손실이 없는 이 직결 공급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원전 구축도 빠르죠. SMR 구축도 빨라요. 그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조기 달성과 함께 기존 원전의 적극적 활용과 그리고 송전망 확충을 위한 3S 전략 중 하나로 내세웠어요. 원전에서 생산된 풍부하고 저렴한 전기를 첨단 산업단지 용인을 포함해서 이 서남권에 신속하고 끊김없이 보내기 위해서 송전망 용량을 늘리고 개통 안정화 설비를 확충하는 등 원전은 정부의 신속 정확한 전력 공급 체계의 중심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바로 에너지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는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이에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됩니다. 기존의 주가를 움직였던 요인이 단순한 수주 기대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과거 수주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본격 반영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을 하게 돼요. 외형과 이익의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에너빌리티 부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체질 개선 효과가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시기예요. 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스터빈 수주가 대박 날 조짐이죠.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이 즉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이 가스터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지위와 납기 가속화가 특징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수주한 핵심 가스터빈 제품들의 납기가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서 가파른 매출 인식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AI 전력난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 이 시장의 글로벌 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두산이 협력하고 있는 미국 SMR 선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페르미 아메리카 등 이런 기업들이 2030년도 초반 가동을 목표로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의 주기기 제작과 공급 일정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SMR 파운드리 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SMR 주기기를 실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기업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로 압축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독점적인 이 파운드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원전 추가 수주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해외 원전 잭팟 기대감도 있죠. 자, 바로 체코 원전 최종 계약 가시화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흐름 속에서 대규모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 모멘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13조에서 14조 원 규모의 수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수년치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주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원전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어요. 자, 유럽연합은 지난 현지 시간 10일에 파리에서 열렸던 원자력 행사에서 유럽이 원자력 비중을 줄인 것은 전략적인 실수라고 시인을 했어요.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자력을 에너지 독립과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거듭 강조했죠.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 안정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원전이 저탄소이면서 안정적인 이 전력원이라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AI 산업과 이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급증하는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이죠. 이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원자력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했죠.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유럽의 원전 폐기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동안 가동을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 에너지 안보의 구원투수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서 고유가 파고가 국내 에너지 시장을 덮치면서 정부 같은 경우는 비싸진 수입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현재 정비 중인 이 원전 6기를 오는 5월까지 조기 투입을 하고 원전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전기요금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죠.
이 원전 6기는 신월성 1호기, 고리 2호기, 한빛 6호기, 한월 3호기, 그 월성 2호기, 월성 3호기. 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은 정부는 이달부터 신월성 1호기를 시작을 해서 5월 중순까지 총 6기 원전을 재가동을 해서 가동 원전 수를 현재 15기에서 21기까지 확대를 하게 돼요. 정부가 다시 원전에 손을 뻗은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바로 이 경제성이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이 국민 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는 거죠. 전력거래소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3월달 기준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원전 같은 경우는 6.46원이에요. 가장 낮아요. 유연탄 같은 경우는 75.83원이죠. 무연탄 같은 경우는 96.36원이에요. 그리고 LNG는 114.89원이죠.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는 342.17원. 자,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죠. 6.46원이면. 특히 원전의 연료비가 LNG와 비교를 했을 때 겨우 5.6% 수준에 불과해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되는 이 S&P의 변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정부의 시각이에요. S&P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도매 가격이죠. 도매 가격.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LNG 대비 연료비가 극히 낮은 원전 6기를 전력 수요 피크 전인 5월에 조기 배치하는 것이 S&P의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실무적인 조치라 볼 수 있겠죠. 그 정부의 원전 이용 확대 정책이 과거 에너지 위기 대응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지난 21년도 유럽 재생에너지 발전량 급감했죠. 그리고 22년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국내 발전 단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전기요금을 제때 현실하지 않으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 결과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적자를 무려 47조 8천억 원을 쌓았어요.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게 됐죠. 한전은 지금도 하루 이자 비용만 7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한전은 이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지난 2024년부터 최근 중동 사태 터지기 전까지 연료단가 안정 속에서도 전기요금을 내리지 못했어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당위성과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현실 사이에서 에너지 정책의 무게추가 다시 원전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죠. 시장에서는 원전 기자재와 전력설비 관련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죠.